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하는 거죠?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 끝낸다고 했으면 저 죽을 뻔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눠가지고요. 한 100문제 조금 넘어요. 100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요 문제가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뭐 보고 그랬을 때 거기 나왔던 지문들 중에서 여기도 나온 지문들이 대부분 기출 지문들이 많아요. 그 지문들 중에서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갖다가 푸시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풀어봐야지 그러신 분은 좌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맞추는 게 별로 없다 그러신 분이 많아요. 근데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보겠지만은 요것은 테스트용이 아니고 훈련용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업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구경을 딱 시켜주고 자 그러면 수업은 이제 1시 반 2시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 4시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됐고요. 거래 신고 제도의 틀이 이렇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적에 관청에다가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이 나오고요. 그 신고 필증 갖고 이제 등기 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검증을 해본다. 그래서 결과를 세무서로 통보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물리겠다 이런 제도예요.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에 거래신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가서 합니까? 신고관청에 가서 하고, 신고관청이 어디냐 그러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의할 것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알아두시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전부 다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거래 신고 제도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누가 하든 간에.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뭐든 간에 요 뭐 필증 발급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제 발급하죠? 신고 필증 언제 줘요? 지체 없이 발급이죠. 지체 없이 발급. 해제 등 신고 들어갔을 때 확인서도 지체 없이 발급.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도 뭐요? 지체 없이 다 발급해요. 지체 없이. 전부 다 여기는 지체 없이 해요. 그래서 거래 신고 제도의 중요한 특징, 서명 또는 날인. 누가 하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해요. 즉시 그러면 틀리죠? 즉시가 아니고 뭐예요? 지체 없이. 이것도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즉시인가 지체 없이인가 막 이것도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구별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발급을 글자 수대로 신고 필증 4글자니까 지체 없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즉시 아니고요. 신고 필증이니까 지체 없이 기억하시라고요. 자, 3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거래 신고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4가지 경우입니다. 토지하고요, 건축물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하고요. 이 4가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4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공급 계약은 뭐냐? 자, 공급 계약이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그 근거 법률이 7가지가 있죠. 이걸 암기했었어요. 암기할 때는
도시 공공주택의 분양산업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자, 7가지 법률. 도시 요게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죠? 도시개발법. 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요 공공이 뭐죠? 공공주택특별법. 요거 하고요. 주자가 뭐죠? 주택법. 그 다음에 택자가 뭐죠? 택지개발 촉진법. 그 다음에 분양이 뭐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렇게. 산업은 뭐죠? 지금 나온 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죠? 이 7가지 법률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 3번이 정답이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에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필증을 어떻게 주죠? 지체 없이 발급이요. 이렇게. 즉시 아니고. 5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검증을 누가 합니까? 검증? 신고 관청이 검증하죠? 신고 관청은 검증 결과를 갖다가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누구에게 보고. 시도지사한테 보고. 매달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죠? 국장한테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달 보고하는 겁니다. 매달. 근데 이제 매달 보고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조문은 요거입니다. 여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우리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매월 1회 보고하려면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조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면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고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건데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응? 신고관청이 바로 국장한테 매월 1회 보고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 건너뛰면 안 되고, 그런데 알아두실 게 국장은 검증체계를 만들거나 그랬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바로 이렇게 신고관청에다가 자료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요구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죠. 자료 요구할 때는 국장이 바로 그냥 일선 행정관청에 가서 내놔라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보고는 뭐예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2개 고별하시고. 정답은 3번이 된 거고요. 1-1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4번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겠다. 역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지금 보면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당사자가 신고하든지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경우가 있다. 둘 중에 하나죠. 여기 아니면 여기. 이게 더 많겠죠. 그때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제출 대행해서 대신 갖다 내주는 방법이 있죠. 이 제출 대행이라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특히 이제 신고 의무가 개공이 있을 때는 누가 제출 대행 해줄 자격이 있습니까? 소공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다. 이렇게. 소공이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소공이니까 여기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고,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해줄 자격이 없죠. 요거 2번 출제됐던 거고. 그럼 소공은 제출 대행 할 때는 뭘 들고 하느냐? 소공이 갖고 갈 것은 뭐냐? 자기의 신분증만 딱 지참하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위임장이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복사본은 필요가 없다. 그게 요 1번 지문이죠. 그러니까 소공이 제출할 때는, 제출 대행할 때는 뭐만 들고 와요? 자기 신분증만 달랑 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출 대행할 때는 방문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이때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될까? 이런 얘기죠.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직접 할 때만 전자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는 전자문서로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공은 전자문서로 제출 대행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공이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자,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입력을 하는 순간에 거래신고
된 걸로 봐준다 이겁니다. 예?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출제가 유력합니다. 2번. 이걸 틀리게 된다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도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낼 거라. 그럼 틀리죠? 면제 그때는 그냥 신고해보는 걸로 봐준다니까요. 그래서 출제가 유력하다고요. 자 3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공동신고가 원칙이죠.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독신고죠. 여기가 핵심.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 그때 단독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어떤 경우입니까? 일방이 신고를요. 거부했을 때죠. 그죠? 일단은 일방이 거부했기 때문에 신고서를 갖다가 혼자서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신빙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일단은 추가 서류로 뭘 갖다 냅니까? 거래계약서 사본을 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이 아니고 뭐요? 사본.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단독신고의 경우가 있는데 일방이 누구일 때요? 국가 등인 경우는 거래 신고를요. 누가 해야 돼요? 국가 등이 해야 된다. 국가 등이 하는 겁니다. 면제받는다.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면제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또 틀렸고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옳지 않죠? 여기서 개국이 신고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죠. 그러면 이 신고서에다가 누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돼요? 개국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날인해야 됩니까? 이 말하고 같은 뜻. 그래서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개공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개공이 계약서를 써준 경우는 개공만 신고무가 있고 그때는 개공만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 당사자는 안 한다고요?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게 된다고요? 이때는 요거. 그 다음에 5번 관할 세무관세의장은 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검증한다.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신고관청입니다. 세무서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검증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검증할 때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요. 검증하는 시스템,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게 돼 있다.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가 국장. 그래서 검증하고 결과를 세무서로 통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도 구별하셔야 돼.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요? 신고관청. 검증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은요? 국장. 이렇게. 정답이 2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대해서 거기 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전에 자, 7, 8회 잠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문제를 골라보세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3군데 나오게 돼요. 일단 암기를 하시는데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글귀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조계사 입구에 써져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는요. 인적사항.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런 거 얘기하고요. 날짜는 뭐냐 그러면 날일. 그래서 여기는 계약일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갑니까? 중도금 지급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잔금일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자 들어가는 거 3가지요. 그 다음에 요게 실거래가죠. 실제 거래 가격. 여기까지는 필수적인 신고 대상이야. 무조건. 근데 요 중자가 뭐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겠고 전화번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사의 등록사항 그러면 중개업소 상호, 중개업소의 소재지 이런 게 돼요.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중개사가 있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고 조자가 또 뭐죠? 조세가 아니고
조건기한이죠. 이것도 조건기한을 정해놨을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두 개는 있을 때 신고사항.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요것은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중간에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신고가 있을 때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시험에서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계약서 써줬다 이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 거니까 요것이 신고사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는 것이 요거라니까요. 첫 번째 함정이요. 조건기한은 뭐 있을 때 적어준다니까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계사 입구잖아요. 조가 뭐죠? 작은 조달계획. 조달계획. 입자는 뭐죠? 입주계획. 이렇게 돼요. 입주계획. 입주계획. 예.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나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됩니까?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그렇다.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분에 뭐일 때? 주택일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 요 두 개가 뭐예요? 신고사항으로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신고사항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처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거 무조건 되는 거고 앞에 네 개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때 이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제출하는 방법이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매수인이 직접 내는 방법이 하나. 또 한 가지는 신고하는 사람한테 매수인이 자료를 줘서 제출하게 하는 방법 둘. 그죠? 그런데 직접 제출하지 않고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한테 자료를 줘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는 신고 의무자가 60일 내 신고해야 될 거니까 이런 자료는 계약서 쓴 날부터 언제까지는 줘야 됩니까? 5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60일이 아니고 뭐예요? 50일. 이게 세 번째예요. 5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문제를 갖다 풀어보십니다. 2번 문제를 골라보세요. 자, 기업권은 이게 지금 함정이 투기과열지분에 10억 원짜리긴 한데 상가예요. 기업권은 그래서 신고사항이 안 돼요. 그게 함정. 니은번 권리 이전 내용은 원래부터 안 되는 거고, 디귿번에 조건기한을 정해놨다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디귿번은. 니을번은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조세 없어요. 미음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문제에서 지금 알선했다고 나왔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음번은. 비읍번은요. 중도금 지급일 되는 거죠. 만약에 시옷번에 나와 있는 것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출제가 유력합니다.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문제 아닐지라도 문제 지문에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니까요.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대비해서요. 변경 신고사항에 대해서 암기를 해두십니다. 암기하실 때 여기만요. 정정 신청 그건 암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지면 조금 변경한다. 지면요. 조금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변경 신고사항이에요. 지면 조금 변경한다. 이렇게. 지자가 뭐냐면 거래 지분 또는 더 나가서 지분 비율 이렇게. 비율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면자는 면적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얘는 정정 신청 사항에도 요건 같이 나오죠. 정정도 요거 들어갑니다. 공통상이요. 그 다음에 조자는 뭐냐면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그러니까 조건기한은 변경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자가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거래 금액이죠. 근데 실제 조문에는 거래 가격으로 돼. 거래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래 가격에서 금자가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금자 들어간다고 보고 거래 금액 이렇게 금자를 따고 거래 금액. 여러분 거래 금액으로 아시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면 금방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금자 들어가는 게 두 번째가 중도금 및 그 지급일. 그 다음에 잔금. 그 다음에 그 지급일. 이렇게 중도금, 잔금, 금자 들어가죠. 요거 금자 들어가는 거 두 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변경도 두 개입니다. 변경료. 변경 중에 보면
매수인 변경이 있어요. 매수인 변경.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 변경. 줄여서 부동산 변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 근데 마지막 거에 대해서 조심할 건 이겁니다. 마지막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매도인 변경은 없어요. 누구 변경이라고 나와요? 매수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명을 그냥 쏙 빼내는 것, 제외시키는 것, 그걸 변경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널 추가시키는 건 변경에 들어가지 않아요. 변경 그러면 뭐만 얘기한다고요? 제외.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두 군데가 중요한 포인트. 골라보시면요. 답을 2-1번 문제 답을 골라보세요. 보셨습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이것은 정정 신청사항만 되는 겁니다. 네, 정정만 되고요. 자, 이번에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제재, 처벌 조항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먼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자, 암기하실 때 여기 보면 신고 안 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안 했죠? 500과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뜻이고 신고를 했는데 자, 대금 자료를 갖다가 내라고 그랬더니 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이렇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허위 신고한 겁니다.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요랬을 때는 좀 다르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큰 덩어리는. 근데 여기 지금 신고 안 했다. 여기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신고 안 하게끔 또는 거짓 신고하게끔 옆에서 요구, 조장, 방조 이런 식으로 거들어준 게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대금 자료가 아니고 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갖다가 제출 요구받고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 이때도 500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한 가지씩밖에 사유가 없어요. 두 가지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 핵심이 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안 냈을 때는 뭐고요? 500과고 대금 자료를 안 냈을 때는 뭐고요? 3,000과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리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자, 2-2번이죠. 2-2번의 1번은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안 해요.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그죠? 조장,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500과요, 500과. 2번은 외자가 나와요. 실제 조문도 그래요. 외자가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500과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뒤에 보면 자료 제출 안 한 것도 500과지만 거짓으로 제출한 것도 500과예요. 2번 틀렸어요. 거짓으로 제출했다. 이것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 신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제출했다도 제출 안 한 거고 똑같이 쳐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끝에 나와요. 조문상. 그것도 뭐예요? 3,000과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아시겠죠? 이건 쉬운 거고. 4번 거부가 신고 안 한 거예요. 뭐죠? 500과.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면 대금 자료 안 낸 거고 똑같아요. 그것도 그 뭐예요? 3,000과다. 그죠? 거짓 제출과 거짓 신고가 달라요. 이런 문제 풀어보셨어요 혹시? 거짓 제출과 거짓 신고가 다르다고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 허위 신고는 거짓 신고라고 나와요. 눈에 보이게. 이러면 6시에 끝나게 돼요. 여기 제출 안 했다. 여기 끝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으로 뭐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제출. 에? 여기도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 자료를 제출 안 했다. 요 끝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으로 제출 있다고요? 에? 몰라요. 저 오늘 한가해요. 저녁 수업도 없고 오후 수업도 없고 여러분만 힘든 거요. 이제 1시 아니라 2시에 끝나는데 3시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여간. 자, 정답 몇 번? 틀린 게 몇 번? 2번.
사실 이거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중에서 포상금 걸린 사람이 누구야? 포상금. 여기만 포상금이 걸려 있어. 여기만. 응? 여기 포상금하고 관련 없어요. 위에 두 개는 약한 거, 약한 거. 여기 센 거라고, 센 거. 거짓 신고는 포상금 걸려 있는 거요. 이것도 처음 하는 눈치면 곤란해요. 포상금 얼마예요, 이제? 20% 과태료잖아. 부가 과태료 20%를 포상금으로 떼주잖아. 그죠? 더 나가서 기출문제야. 이렇게 과태료 매기는 것 중에서 자진해서 신고해가지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해주거나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아, 이런 과태료, 이거 있잖아요, 과태료. 이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수를 하면, 쉽게 말하면 자수를 하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시켜주거나 면제시키는 제도가 있다고요. 있어. 그런데 자수해도 감경 면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어떤 거요? 노란 거예요, 노란 거. 그치, 자료 제출 안 한 거예요. 노란 거 2개. 이때는 감경 면제가 없다고요? 자수해도. 됐습니까? 아, 이게 작년 기출문제요. 자, 밑에 보충지문 1번 가십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뭐 신고관청이 개공한테 과태료 부과한 걸로 봤을 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한 거죠? 아니, 지금 신고관청이 과태료 매긴 걸로 봤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한 거잖아. 이 잘못한 거잖아, 지금. 이런 잘못을 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제출 안 하거나 이런 잘못. 그랬을 때 신고관청은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이거 등록관청이네. 거기에다 뭐라고 그래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다. 며칠 이내 통보해요? 10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10일. 10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3번입니다.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기억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죠? 별개도. 이거 별개죠? 아시는 거잖아, 이거. 틀렸죠? 니은번.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취득등록상의 취득신고는 해야 된다. 틀렸지? 늘상 단골로 나온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등록했다는 취득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틀렸고.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신고 필증 받았대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거잖아,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 할 수 있다. 칠판에 쓴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요것만 하여야 한다고. 안 했을 때는 제재가 따르지만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 신고는 뭐예요? 할 수 있다. 네. 2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자, 미음번.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했을 때는, 잘못 적었을 때 이제 고치면 되는 거죠. 이때는 해당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해갖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인적사항들 있잖아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건 정정사항이에요. 그리고 정정 신청은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근데 특징은 얘는 매도인의 뭐 주소를 잘못 적었다. 그러면 그냥 매도인이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조문이에요, 이거? 새로 생겼어요? 맞는 거라고. 예, 익혀주세요. 정답 2번이고요. 3-1번. 작성 요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적대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적어줘요? 전용 면적. 그죠? 그 다음에 단독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 바뀌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2번,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일 때는요, 호수까지 적는다고 가로 안에 적혀 있는 거고, 맞아요. 지목이나 면적, 대지권 비율은 토지 대장상의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을 적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지권 비율 때문에 틀렸죠. 대지권 비율, 요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3번, 종전부동산란은, 종전부동산이라는 말을 익혀두시고요. 종전부동산 그러면 빌라가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바뀌는 걸 생각하셔야 돼. 빌라가 뭐로 변신하냐면 아파트. 변신하는 거, 재개발. 그랬을 때 이게 종전부동산이에요. 바뀔 때 이 빌라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빌라 주인들에 따라서, 빌라에 따라 다 가치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빌라의 가치를 평가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권리가고. 그리고 이렇게 변신하려면 이게 권리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34평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는다. 그렇게 조합원 입주권이요. 그렇게 되면 요 차익은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요 분양가가 있으면 분양가고 요 차익, 요 추가 부담금, 추가 지불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런 종전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재개발 조합원들이 내 빌라가 10평짜리 빌라인데 34평 아파트를 갖다 분양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내 빌라의 종전부동산 가치는 얼마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니까 차이로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나온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종전부동산란은 어떤 경우에만 작성해요? 입주권 매매.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종전부동산이 있을 수가 없지. 뭐 토지주택공사나 일반 민간 건설업체에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종전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다 획일적으로 딱 분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권 매매의 경우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은 추가 지불에 가고 뭘 적어요? 권리가격. 여기 앞에 두 개의 핵심. 그 합친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눈 금액도 적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조합원 입주권도 이게 사고팔고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 여기 보면 요거죠.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 이 지위 매매를 잘 용어를 알아두세요. 지위를 사고 팔잖아요. 이것을 줄여서 전매라고 그래요. 지위 매매를 전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지위로 나오지만 막상 서식에 가면 전매로 인쇄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토건 공지지만 서식에 가서는 요 지위가 뭘로 바뀌어요? 전매라고 표현돼요. 이 공급계약 전매다 그러면 요 삼각형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요 아래 부분은 뚱뚱하죠? 그래서 요것은 부가세가 어떻게 해요? 포함되는 거고, 위에 토지나 건물 어떻습니까? 홀쭉하죠? 이게 부가세 뭐예요? 제외. 이렇게. 4번 틀렸습니다. 포함이라고 하셔야 되고. 5번. 5번이 출제가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건별 거래 가격란을 적을 때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고 막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각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물건별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건별 거래 금액, 물건별 이렇게 물건별 거래 가격, 거래 금액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나와야 됩니다. 물건별 두 개 이상을 거래할지라도 물건별 거래 금액란 이렇게 되면 그 거래 금액란을 적을 때는 어떻게? 각각의 부동산별 금액을 적어주고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더라도 합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적어주는 항목 중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란 칸이 있어요. 적어주는 칸 중에. 적어주는 항목 중에. 이때 앞에가 총이라는 말이 맞죠?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러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갖다가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나오면? 총이 나오면 뒤에가 무슨 말이 와야 돼요? 합계가 이렇게 와야 돼요.
그때도 앞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이 말이 앞에 와요. 똑같이. 근데 총이란 말이 있을 때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돼요? 합계금액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는데 어디를 출제하겠는가? 밑에를 출제한다기보다는 위에를 출제할 수는 없죠. 여기서 무슨 얘기래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요걸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합계자를 집어넣겠죠? 그럼 틀리죠? 지금 5번이 그렇게 써놨죠? 합계자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별 그러면 뭐예요? 각각. 그죠? 네, 자, 밑에 거 한번 보시고요. 밑에 거 맞으니까. 자, 4번 갑니다. 이제 4번. 외국인 특례인가요? 4번. 에? 아이, 응? 아, 밑에 거 맞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하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밑에 거 지금 보충 지문 1번 있잖아요. 그건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예. 4번 갑니다. 4번. 자, 우리 그 내비 찍고 어디 가잖아요. 가는데 계속 그 내비가 가르쳐 준 걸 놓쳐가지고 옆길로 세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다시 도착 시간이 5시 10분이었다가 5시 50분 이렇게 되고. 제가 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그 내비 찍고 가면 이 빠져나가는 걸 잘 못하겠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빠져나가 보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서 빠져나가는데 벌써 빠져나가고. 근데 그게 단순히 저의 능력 부족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접해요. 길이 연달아 이렇게 빠진 게 있는데 그 여기서 빠지라는 얘기인지 다음에서 빠지라는 얘기인지 그죠? 경로 방금 전에 경로를 이탈했어요. 자, 외국인 특례 내용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이 제일 좀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막 지나가면 어떻게 막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아직은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외국인 특례 이렇습니다.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할 때 외국인 특례 그러면 외국인 등, 그 다음에 부동산 등,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일 때 규제한다 이런 뜻이고 규제하는 내용은 허가받으시오 이런 땅이 조금 있죠, 조금. 허가받는 땅이 있고 땅,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그런 부동산 등이 있죠. 이렇게.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토지를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토지 소재지 시장건설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계약이니까요. 60일 내 취득 신고하는 거 맞습니까? 계약 여기 보면 신고 보면 자,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자,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런 건 얘기하고 계약 외 원인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한다. 이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60일, 계약이니까 60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각. 양도라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든지 양도, 이전 다 같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때만 적용돼요? 취득. 함정입니다. 함정. 조심하셔야 돼. 자, 2번. 외국인이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해야 되겠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취득신고하는 겁니까? 공급계약이 분양계약이고 분양계약이 최초의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부동산 등은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토지, 건물, 공급계약, 또요 지위. 그죠? 근데 그 공급계약 했을 때 아까 주택법 등 아까 7가지 있었잖아요. 똑같잖아 이게.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공급계약도 이거 계약이에요. 여기 계약 그러면 매매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교환도 들어가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하시네요. 그 다음에 증여도 들어가겠죠? 여기 뭐도 들어간다고요?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이런 게 출제가 유력한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없었거든. 공급계약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매매. 첫 번째 매매계약이 공급계약이에요. 첫 번째 매매계약이 분양계약이라고요. 그러니까 2번 맞는 겁니다. 60일이죠, 60일? 언제부터 60일이요? 계약일로부터. 자, 3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취득 신고 안 했어요. 60일 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6개월 내에 해야 될 걸 안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뭐요? 과태료. 벌금 아니고요. 여기 지금 국적이 변경된 경우가 하나 더 있죠. 자, 국적이 바뀌었을 때는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죠. 이때는 국적이 뭐야?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죠. 이때도 6개월 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이때도 과태료니까요. 자진 신고하고 자수하면 뭐예요? 과태료를 갖다가 깎아주거나 면제시키는 제도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저기 아까 자수해도 안 깎아주는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죠? 대금 자료 안 냈거나 대금 외 자료 안 냈을 때 그때는 안 깎아주지. 자수해도. 자, 4번. 외국인 등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라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건물 여기 들어가잖아, 건물. 요게 이번에 바뀐 거, 작년에 바뀐 거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야지. 근데 취득 원인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아닌가요? 아, 계약이라고 그쪽은 나오지 않는네. 그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60일 내 건물 소유권 취득하는 게 계약 외의 원인, 상속받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도 취득 신고는 하긴 해야죠. 취득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신고. 신고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자, 5번. 사원 또는 구성원의 절반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외국인 등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여기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자, 진짜 외국 사람. 이것은 한국 국적 안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외국 법인, 단체, 외국 회사를 얘기합니다. 단체라고 얘기하면 설립 등기 안 된 비법인 사단을 얘기하고요. 법인은 설립 등기 된 거고요. 또 한 부류가 내국 법인이죠. 내국 법인. 내국 법인이다 그러면요. 내국 법인 그러면 이 내국 법인이 무조건 외국인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내국 법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그죠?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일 때,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일 때,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했을 때, 의료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을 때,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뭐예요? 내국 법인이지만 어디에 들어가요? 외국인 등. 5번 질문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걸. 숫자 2분의 1 이상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지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앞에 거 무조건 맞아. 근데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 2분의 1 이상이니까 딱 절반만 외국 사람이야. 그래도 외국인 등에 해당? 된다. 경계를 물어봐요. 시험도.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4-1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외국인이 법원 경매로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지금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해야 된다. 자, 외국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로 뭘 낙찰받았다고 그래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이죠? 취득신고 해야 돼. 근데 신고는 보니까 이게 계약 외의 원인이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상속이라든지 지금 나온 경매 같은 거. 시험에 나올 때 합병까지도 나왔었어요. 자, 이런 거. 이런 것일 때는 6개월이죠, 6개월. 60일이 아니고 뭐요? 6개월. 2번 신고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보세요. 신고해서 신고필증을 줬거나 허가 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증을 줬다 그러면 자, 거기 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을 주고서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한테 제출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국장한테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보면 신고관청은 분기별로 한 번씩 여기다 제출해요.
분기별이니까 3달에 한 번씩. 외국인 특례는 매달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건수가 한국 사람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제출해요. 그럼 이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분기가 끝난 날, 분기 종료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여기다가 제출이야. 그럼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또요. 1개월 이내 어디에다 제출해요? 국장한테 제출해요. 이게 매달 제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기별로 제출하는데 분기 끝난 때부터 한 달 내. 그죠? 또 그 제출 받고 와서 또 한 달 내 제출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국장한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국장을 뭐로 바꿔야 돼요? 2번 신고관청. 3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때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허가대상 땅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암기하실 때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셔야 된다. 허가대상 땅 어디가 들어가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등등 어쩌고저쩌고, 문화재 보호구역 등 어쩌고저쩌고. 이 4군데 땅이 사전에 허가를 얻고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죠. 이렇게 4군데 뭐라고요? 땅. 무조건 땅 얘기예요.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뭘 취득한다고 나왔어요? 건물만. 그랬을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허가 안 받으니까 신고해야지. 계약을 원인으로 한 거다 그러면 60일 내 신고. 이렇게. 5번이 아니라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밑에 거 허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출제 안 된 내용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 사람이.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응? 그렇게 단골로 나온 거잖아요. 아까도 한번 했고. 4번이 정답. 5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경우에 토지 소재지 시장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원래 사전에 허가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죠. 근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요 무효죠. 효력 발생할 수 없죠. 그리고 잡아가죠. 2학년 2반.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의 벌금. 그죠? 이건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유효 하나. 이게 틀렸죠? 자, 쉬겠습니다. 지금 쉴 텐데 진도가 늦어갖고 제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둘째 시간부터는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